처녀 귀신을 굴복시키고 부자가 된 친구의 최후. 이야기는 1995년에 있었던 절친 K가 겪은 실화를 구성한 이야기이다. K는 그 당시 나와 같이 상고를 다니고 있었고 고3 취준생이었다. K의 특이사항으로는 굉장히 잘생겼고 싸움도 잘했지만 흔히 말하는 엄청난 꼴통이었다. 하지만 평상시 성격은 유쾌하고 좋은 편이라 교우관계만큼은 원만했었다. 나도 어릴 때부터 놀기 좋아하고 그런 기질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1 때부터 K와 나는 단짝 친구가 되었다. K의 부모님은 K가 고교를 입학할 무렵 집을 옮겨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그 녀석 집을 많이 방문하고 그랬지만 올 때마다 풍기는 분위기는 오래된 한옥이라 그런지 음산함을 느낄 수 있는 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K가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밤마다 웬 여자가 꿈인 듯 현실인 듯 나와서 자기를 유혹하더란다. 처음에는 그것이 귀신이란 것을 알고 무서워했지만 이내 익숙해지며 그 귀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한다. 시일이 지날수록 그 귀신과도 대화를 할 정도까지가 됐고 오래전 19살에 그 집터에서 살자한 여자라는 것까지도 말해줬다고 한다. 귀신이 살자를 한 이유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남자 3명에게 납치를 당해 외딴 창고 같은 곳에서 이틀 동안 몹쓸 짓을 당했고 그렇게 풀려나 집에 왔지만 오히려 부모님은 쉬쉬하고 그녀를 탓하고 몰아세웠다. 그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대로 홧김에 칼로 깊숙이 손목을 그으며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K는 그런 사연을 듣고 그 귀신에게 측은함을 느끼고 귀신이라도 잘 대해줬다고 한다. 그렇게 귀신과도 친하게 지내는데 이 귀신이 밤에만 나타나 K와 놀아달라고 떼를 썼고 그의 장단 맞춰주다 보면 어느새 잔 것 같지도 않은 상태로 늘 피로감에 찌들었다고 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K는 귀신에게 말하길 야, 내가 네 요구 다 들어주는데 나도 소원 들어줘라고 했고 귀신이 알았다고 말을 하자 K는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으니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줘. 라고 말하니 귀신이 대가는 셀 거야 라고 말을 했단다. 그렇게 귀신과의 동거를 하게 된 K는 날이 갈수록 점점 말라가며 고교를 졸업하게 됐다. 나와 K는 현장 실습으로 각자 따로 회사를 다니게 됐고 바쁜 일정 탓에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그로부터 1997년이 되던 어느 날 나는 K와 어느 무리들을 보게 됐고 우리들은 반갑게 인사하며 그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K는 분위기가 다크해 보였지만 어딘가 여유가 있어 보였고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나와 K는 무리들과 헤어지고 따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눴다. 각자 근황이 어떻냐 묻는데 K가 눈을 반짝이며 말을 했다. K는 얼마 안 있다가 실습 회사를 관두고 선배의 부름으로 어느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고 한다. 그 회사에서 본부장이 K의 자질이 눈에 들어와 K를 예뻐해줬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2년 만에 직함에 비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훗날 신생 다단계 회사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 그렇게 K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가며 불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K가 말하길 이렇게까지 능력 없는 자신이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확실히 귀신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귀신의 요구는 더더욱 심해져서 현재는 무척이나 힘들다고 한다. 아니, 서서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 온몸의 증상이 스스로도 알 정도로 나타나는 게 보여 걱정이라고 말하는 K. 증상들은 이른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놀아줘야 했고 그렇게 지쳐 잠이 들어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는 것이다. 또한 매번 외모와 신체 비율을 그때그때 달리하고 나타나 거사를 치르고 난 후엔 온몸에 진액이 빠지며 수액이 빠져 말라 죽는 나무처럼 자신의 신체가 비틀어지고 목조인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한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K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얼마 전부터 엄청난 욕설과 함께 자꾸 나타나면 일본도로 또 죽여버린다. 라고 하며 위협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귀신이 원망의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며 너 조심해야 될 거야 라고 말하고 그 후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았지만 태연하게 K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고 그렇게 헤어졌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날 무렵 K를 다시 만나게 됐다. 그런데 K의 모습이 많이 비관적이었고 세상 다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K가 속내를 털어놨다. K가 말하길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 저주를 받았는지 직장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잘리게 됐고 본부장의 친한 지인한테 그동안 모은 거금 1억여 원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놈한테 사기를 당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갈증을 느끼고 항상 탈수 증상을 느껴서 물을 달고 산다고 한다. 나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 지금 많이 위험해 보여. 용한 점집이라도 가던가 절이라도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줬다. 자신도 얼마 전 그렇게 하려고 점집 앞을 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온몸을 비트는 고통이 느껴져서 결국 못 들어갔다고 한다. 그렇게 근심 걱정인 이야기들만 하고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회사에서도 착실하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고 주 6일제였던 회사라 피로함으로 인해 친구들을 전과 같이 만나는 것도 힘들어졌다. 그러다 1년이 채 안 될 무렵 만나본 지도 오래돼서 K의 집을 방문을 했다. 대문을 두들기자 K의 어머님이 나오셨다. 나는 K의 어머님께 인사를 했고 K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어머님은 비통해하며 K가 3개월 전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고 차분하게 어찌 된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머님께서 내켜하진 않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말씀을 이어가셨다. K는 손목을 긋고 대량 출혈로 사망을 했고 살자하기 얼마 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허공에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붓고 다녔으며 그걸 말리는 K의 부모님한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뭐에 쓴 것처럼 그랬다고 말하며 말씀을 끝마치셨다. 나는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걸으면서 깊게 생각을 해봤다. K를 원망했던 귀신이 결국엔 똑같은 방식으로 K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살자를 하게끔 하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다행히도 IMF 시기였었지만 젊음과 착실함을 무기로 삼아 회사에 어필을 했고 어렵던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